약은 먹고 있는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해질까? 혹시 오늘도 혈압을 재고 나서 한숨부터 쉬지 않으셨나요? 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고 병원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혈압계 숫자는 좀처럼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50, 160,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약이 안 듣는 건가? 이제 더 센 약을 먹어야 하나? 나는 평생 이 숫자에 묶여 살아야 하나?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그 불안을 더 키우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걸 아주 천천히 이야기하듯 풀어드리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짧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문장만 마음에 담아두셔도 좋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약이 아니라 생활 전체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일부 고혈압은 숫자병이 아닙니다. 혈압은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암이나 관절 통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압은 기계로 바로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혈압계 숫자가 곧 내 건강 점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생각부터가 고혈압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혈압은 원인이 아닙니다. 혈압은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결과값입니다. 몸이 긴장돼 있으면 올라가고, 걱정이 많으면 올라가고, 잠을 못 자면 올라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즉 혈압은 지금 당신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몸의 언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집에서는 늘 높아요. 이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앉아서 아무 말 안 하고 비교적 긴장을 푼 상태로 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떨까요? 밥 먹고 바로 TV 보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급하게 재는 경우, 이런 상태에서 잰 혈압은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혈압 하나에 하루 기분이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춰주는 도구이지 생활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약은 혈관을 조금 이완시키고 혈압 반응을 둔화시켜줄 뿐입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서도 몸이 계속 긴장 상태라면 혈압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이 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진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을 숫자 관리로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생활 전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압은 약으로만 조절하는 병이 아니라 생활 전체로 관리하는 신호입니다. 2부, 고혈압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7가지 착각.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생각입니다. 약은 의사가 처방해줬으니 나는 할 건 다 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춰줄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짠 음식을 계속 먹고 밤마다 늦게까지 TV를 보고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상태. 이런 생활 위에 약 하나를 얹어 놓으면 약은 늘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도 수치가 잘 안 내려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관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염분 줄이기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한국 시니어 식습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짠맛 자체보다 국물입니다. 국, 찌개, 라면, 탕, 이 국물을 조금만 마시는 습관이 하루, 이틀, 몇 년 쌓이면 혈관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걸 습관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원래 예민해서 그래. 성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스트레스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생리 반응입니다. 참는 성격, 말 못하는 성격, 혼자 끙끙 앓는 성격, 이런 분일수록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늘 긴장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약을 먹어도 혈압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잠이 그렇게 중요해. 잠은 적게 자도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고혈압 관리에서 잠은 약보다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잠자는 동안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자주 깨고 잠들기 전 TV를 오래 보고 누워서 걱정을 계속하면 혈압은 밤에도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혈압이 유독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면 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서워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혈압 올라가면 어쩌지? 쓰러지면 어쩌지? 그래서 점점 더 조심하고 점점 더 안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혈압을 더 올립니다. 걷기 같은 가벼운 움직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 조절 능력을 키워줍니다. 문제는 운동이라는 말에 너무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이 들면 혈압 오르는 건 당연하지.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생활은 더 단조로워지고 몸은 더 굳어집니다. 하지만 해외 시니어 연구들을 보면 60세 이후에도 생활을 바꾼 사람들은 혈압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생활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착각입니다. 하루에도 혈압을 여러 번 재고 숫자에 따라 기분이 오르내리는 분들, 이 습관이 오히려 혈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혈압을 잴 때마다 긴장하면 그 긴장 자체로 혈압은 올라갑니다. 혈압계는 감시 도구가 아니라 기록 도구입니다. 2부에서 꼭 기억하실 한 문장입니다. 고혈압 약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약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3부 고혈압 약이 일을 못하는 진짜 환경. 많은 분들이 혈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편히 먹으면 되지. 걱정 안 하면 내려가지 않을까? 물론 마음이 편해지면 혈압도 내려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긴장, 각성, 대비, 부교감신경 이완, 회복, 휴식.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쉬고 있어도 마음이 바쁘고 아무 일 없어도 긴장이 풀리지 않고 누워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 분들. 겉으로 보면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지만 몸속은 늘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압이 내려가면 몸은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약으로 낮춰도 다시 끌어올립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면 몸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뛴다. 혈관이 수축한다. 혈압이 쉽게 오른다. 이건 병이 아니라 몸의 방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방어가 하루 종일 매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은 혈관에는 작용하지만 신경에는 직접 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몸이 계속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태라면 약은 늘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약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분들이 공통점 중 하나는 수면의 질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고 새벽에 자주 깨고 꿈이 많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는 밤 동안
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원래 혈압은 밤에 내려가고 아침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아침 혈압이 높아집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분들, 이때 몸에서는 이미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걱정, 불안, 과거 생각, 내일에 대한 염려, 이 생각들이 몸을 다시 깨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잠들지 못하면 혈압은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조심스럽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올립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고 느낄 때 몸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후일수록 이 영향은 큽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감정이 몸에 남습니다. 그 감정이 혈압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에는 말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루 이야기하기, 혼잣말로라도 감정 표현하기, 마음속 걱정을 밖으로 꺼내기, 이것도 혈압 관리의 일부입니다. 3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입니다. 고혈압은 약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늘 긴장 상태에 머무는 환경의 문제다. 4부, 아침 혈압이 유독 높은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침에만 혈압이 높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만 되면 올라가요.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밤 동안 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혈압은 하루 종일 같은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타고 오르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낮 활동 혈압 상승, 밤 휴식 혈압 하강. 이 리듬이 깨질 때 아침 혈압이 높아집니다. 정상적인 경우 밤에 잠들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를 야간 혈압 하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 중에는 이 하강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밤에도 몸이 계속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 혈압은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날 밤에 이미 결정됩니다. 밤늦게 TV를 본 날, 잠들기 전 걱정이 많았던 날,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한 날, 누워서 휴대폰을 본 날, 이런 날의 다음 아침 혈압은 거의 예외 없이 높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깬다는 건 몸이 지금 쉬기에는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혈압은 이미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과거 후회. 이 생각들이 머릿속을 돌기 시작하면 몸은 다시 긴장합니다. 그리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에 혈압 재는 게 너무 무서워요. 재기 전부터 긴장돼요. 이 긴장 자체가 혈압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압을 재기 전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어나서 바로 재지 말 것, 화장실 다녀오기, 물 한 컵 마시기,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기. 이 작은 준비만으로도 아침 혈압은 달라집니다. 아침 혈압을 낮추기 위해 아침에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 전날 밤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밤 10시 이후 TV 줄이기, 같은 시간에 눕기, 걱정은 종이에 적고 내려놓기. 이 습관들이 아침 혈압을 바꿉니다. 4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입니다. 아침 혈압은 아침의 문제가 아니라 전날 밤과 새벽의 결과다. 5부, 고혈압을 올리는 의외의 일상 습관들.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짠 거 안 먹어. 소금만 조심하면 되지. 하지만 실제로 혈압을 올리는 건 짠맛 그 자체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한국 식탁에서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국 한 그릇, 국물은 조금만. 문제는 그 조금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아침 국, 점심 찌개, 저녁 탕. 이렇게 쌓인 국물은 혈관을 매일 조금씩 자극합니다. 짠맛이 강하지 않아도 양과 빈도가 문제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는 한국 시니어 식단에서 빼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한 끼에 한 가지만 국과 동시에 먹지 않기, 씹는 시간을 늘리기. 이 작은 조절이 혈압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녁을 늦게 먹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잠들기 전까지 소화 활동이 계속되면서 몸은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밤 혈압이 내려가지 않고 아침 혈압이 높아집니다. 특히 저녁에 국물까지 곁들이면 이 영향은 더 커집니다. 아침엔 바쁘다가 점심 먹고 나면 그대로 TV 앞에 앉아 있는 하루. 이 생활이 반복되면 오후 혈압은 서서히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상승을 몸이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오후에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광고 시간에 일어나기, 전화 통화하며 서 있기, 집안을 한 바퀴 돌기. 이 정도만 해도 혈압은 달라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갈증을 잘 못 느껴서.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혈관은 더 긴장합니다.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은 혈압 관리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조금 민감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몸에 남습니다. 서운함, 분노, 억울함, 외로움. 이 감정들이 쌓이면 몸은 계속 긴장합니다. 그 긴장이 혈압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감정이 몸에 남습니다. 그래서 혼잣말이라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5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입니다. 혈압을 올리는 건 큰 실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다. 6부 고혈압 약을 살리는 하루 생활 루틴. 이 부는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살면 약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혈압은 시작 신호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혈압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아침을 급하게 시작하면 몸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 중요합니다. 눈 뜨자마자 하면 안 되는 행동.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바로 혈압부터 재거나 TV를 켭니다. 이 행동은 몸에 지금부터 긴장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조용한 준비 시간입니다. 아침에 꼭 필요한 5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 순서를 지켜보세요. 창문 열기, 햇빛 보기, 깊은 숨 천천히 3번, 몸을 가볍게 스트레칭, 물 한 컵 마시기. 이 5분이 교감신경을 누르고 부교감신경을 깨웁니다. 혈압약은 마음이 급할 때 먹지 않는다. 아침에 서둘러 약을 먹으면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약은 몸이 조금 안정된 뒤에 먹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약을 먹기 전 5분 앉아서 조용히 숨 고르기. 이것만으로도 약의 체감 효과가 달라집니다. 낮에 가장 중요한 건 움직임의 빈도. 운동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도 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지 않기.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기. 짧게라도 걷기. 이 반복이 혈관을 부드럽게 합니다. 걷기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움직임은 빠른 운동이 아닙니다. 천천히, 숨이 차지 않게 일정한 리듬으로 걷는 것이 혈압 조절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낮에 꼭 한 번은 사람 소리 듣기. 낮 동안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TV 소리만 듣는 날이 많아지면 몸은 다시 긴장합니다. 짧은 대화라도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시장에서 인사, 전화 한 통, 이웃과 한마디. 이것도 혈압 관리입니다. 점심 식사 후 꼭 해야 할 행동. 점심을 먹고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은 오후 혈압을 올립니다. 10분 천천히 걷기, 집 안 한 바퀴 돌기. 이 간단한 행동이 오후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밤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밤에도 몸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혈압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일부러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잠자기 전 가장 위험한 습관, TV를 켠 채로 잠드는 것, 누워서 휴대폰 보는 것, 걱정 생각을 계속하는 것. 이 습관들은 몸을 계속 깨워둡니다. 밤에 혈압을 낮추는 간단한 방법, 잠자기 전 이것만 해보세요. TV 끄기, 불을 조금 어둡게, 오늘 있었던 일 하나 떠올리기, 오늘도 잘 버텼다라고 말해주기. 이 과정이 몸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밤 혈압은 관리가 아니라 내려놓기. 밤에 혈압을 자꾸 재면 오히려 올라갑니다. 밤은 혈압을 관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6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입니다. 약은 하루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리듬이 맞춰지면 약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7부. 나는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할까? 고혈압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늘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약에 대한 걱정보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 병원에 묶여 살아야 하나? 점점 약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질문은 아주 조심스럽게 답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평생 먹는 분도 있습니다. 줄이거나 유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먹느냐입니다. 약에 끌려가듯 먹는 것과 약을 도구처럼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같은 용량으로 안정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혈압 숫자에 덜 휘둘린다. 하루 리듬이 비교적 일정하다. 걷기와 움직임이 생활화돼 있다. 잠을 약처럼 관리한다. 감정을 혼자만 삼키지 않는다. 이건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생활의 방향입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는 것, 혈압이 며칠 좋다고 자의로 줄이는 것, 민간요법에만 의존하는 것, 숫자에 겁먹고 약을 계속 바꾸는 것. 이 행동들은 혈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혈압 약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생활로 혈관이 버거워진 상태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완충 장치입니다. 생활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미워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 동안 내 생활은 점점 더 안정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혈압과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기려고 할수록 몸은 더 긴장합니다. 혈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생긴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이 조금 버겁다는 몸의 신호일 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면서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하나만 조금 더 걷기,
조금 더 일찍 불 끄기, 한 사람과 한마디 더 나누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혈압 때문에 불안한 밤을 보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